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혼입니다. 자, 오늘은 남편에게 집착하는 위험한 시어머니 영혼에 관해서 오늘 영적인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어머니가 왜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혼 사유의 아마 30% 이상은 시댁이나 시어머니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시어머니라는 이 존재는 우리 이 가정, 결혼 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어머니 집착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 나의 남편에게 집착하고 나의 결혼 생활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할 때 이혼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저 시어머니가 왜 저러고 계시는가, 저 어머니의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시는 자체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시어머니는 내 남편에게 병적으로 집착을 할까요? 첫 번째는 시어머니는 이 생에 지금 오셨을 때 버림받음이라는 영혼의 하나의 과제를 들고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생의 여정에서 각각의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공부를 나는 가장 강력하게 반드시 하고 떠나야 되는가라는 각각의 고유의 주제를 다 가지고 오는데,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버림받음이라는 그런 어떤 공부를 이 생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생을 거쳐서 이 시어머니의 영혼은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부모 형제나, 자, 이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 버림을 받으면서 이 영혼이 몸을 다하고 떠나기 전에 한을 맺고 갔습니다. 한을 맺고 간다라는 것은 다음 생에 다시 이 공부를 하겠다라는 하나의 그 흔적인데, 자, 이랬을 때 이 어머니는 다시 이 생에서 몸을 가져왔고, 버림받음에 대해서 이 영혼은 도대체 버림받음이 무엇인가? 왜 내 인생에 자꾸만 나는 버림을 받아야 되는가?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 이런 어떤 공부를 가지고 왔고, 이 영혼은 이 공부를 만약에 내가 멋지게 하게 되면 영혼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어머니는 버림을 받는 이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에 이 생에 와서도 남편이나 또는 가족이나 또는 형제나, 자, 이런 주위의 주변 인연으로부터 똑같이 또 버림받는 일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여자분이 남편의 외도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쫓겨났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의 버림은 이혼하지 않고 같이 한 공간에 살면서 남편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아주 크게 버림받은 모습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진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 아내에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이 두 분은 정말 아름다운 부부의 인연을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남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잘나서 그렇지, 잘난 남편 가지고 있으면은 너가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자, 이런 어떤 느낌으로 이 여자분에게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림받는 버림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아픈 버림이 이런 버림입니다. 같은 공간에 여전히 같은 부부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남편은 나를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이걸 본인이 가장 빠르게 알고 있고 가장 진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이 시어머니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본인 스스로 이제 여기서 일어나고 스스로 독립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혼자 우뚝 섬으로써 인생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런 행동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행동은 이제 나의 아들을 남편으로 내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의 아들은, 남편은 내가 저렇게 못난 남편과 살고 있지만 내 아들은 정말 잘난 아들이야. 내 아들은 이 세상에 내놔도 정말 대단한 아들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실질적인 이 사람의, 이 시어머니의 마음은 남편이 바로 내 아들입니다. 아들이 내 남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내 자리가 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보고 한 가정을 이렇게 일구면 굉장히 기뻐하고 독립된 그 모습에서 아들의 독립된 결혼 생활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인정해주는 그것이 건강한 시어머니고 진짜 아들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인데, 이 어머니는 영혼적으로 이미 버림받음에 대한 강한 어떤 트라우마,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며느리가 나타나고 아들의 가정을 딱 일구고 나니까 이 시어머니는 굉장히 큰 불안을 느끼고 여기서 버림받지 않아야지라는 영혼의 또 왜곡된 어떤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머리를 쓴 게, 며느리가 아이를 놓으면 손주를 봐줘야지, 손주를 봐주겠다라는 명목으로 또 아들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어머니가 특히 아들 집에서 손주를 봐주는 모습 중에, 물론 며느리가 일을 하니까 내가 아이들을 봐준다라는 그런 어떤 시어머니도 계시지만, 이런 병적인 버림받음의 트라우마를 가진 시어머니 같은 경우, 그리고 남편에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들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아들이 낳은 손주를 끌어안고 아들과 계속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살림도 살아주고 아들의 옷도 빨아주고 아들을 위해서 반찬도 해주고 여전히 자기는 와이프, 아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시어머니와 계속적으로 아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물론 못마땅해 하는 것도 갈수록 늘어나겠지만, 이런 기운을 가지고, 시어머니의 이런 병적인 왜곡된 기운을 가지고 우리 집안에 계속적으로 나의 모든 소중한 물건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집이 어머니의 병적인 기운에 의해서 서서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혼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큰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독립을 한다라는 거,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부모지만 서로가 안 맞아서 이혼을 하고 각자 살아도 엄마 아버지의 역할, 각자의 역할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가 자기 역할에서 건강한 상태로 함께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선을 넘어버리거나 뭔가가 애매한 관계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때, 자, 이것은 이제 또 다른 가정의 붕괴를 일으킵니다. 부모님이 가정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해서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서류상에 우리는 부부지만 이미 남편은 나를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진 건강하지 않은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계속적으로 같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 나쁜 에너지도 전염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결국에는 우리 아들의 가정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바로 시어머니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편에게 집착하는 위험한 시어머니 영혼, 우리 어머니의 영혼이 어떻게 해서 이런 집착을 가졌나 라는 것을 오늘 근원적인 영적인 부분까지 공부를 해 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가서 해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뒤로 숨어서
그것을 계속 외면하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피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다음 생에 또 다른 숙제로서 더 어려운 숙제를 만들어 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몸이 있을 때 여러분 문제를 당당하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음 생에 이것이 다시 또 연장되어 가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진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제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좋은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온이었습니다.